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주식 전도사 정남출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영상자에 큰 힘이 됩니다. 어제 두 분이 구독해 주셔서 765명의 귀한 구독자님을 모셨습니다. 이달 말까지 5분만 더 구독해 주시면 770분으로 5월을 마감할 수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9일 새벽 5시 20분 1390회를 방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조선일보에 나온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의미가 있는 칼럼이기 때문에 공유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동규의 두 줄 칼럼, 최고의 유산 헤리테지와 비전 없는 지도자는 비겁해진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저에게 마음에 닿아서 어젯밤에 준비를 해놓고 잠을 잤습니다. 시청자면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전이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개인이나 누구나 꿈과 비전과 희망이 있을 때, 목표가 있을 때 모두가 일하고 싶은, 노래하고 싶은 동기가 부여됩니다. 저는 참으로 운이 좋아서 10살 때 에이브램 링컨 대통령을 만나서 처음으로 꿈이 생겼습니다. 그때 야학에서 링컨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때부터 거의 좀 과장한다면 손에서 책을 한 번도 놓지 않고 그저 공부에 재미가 생겨서 신앙으로 세우고 독서를 일으키라, 그것이 저희 집의 가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비전이 있으십니까? 희망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참고 이기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즉시 그 꿈을 위해서는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항상 마음으로 되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과 희망과 목표를 글로 써서 눈에 보이는 곳에 꼭 붙여야 되고 수첩에 꼭 써서 휴대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러면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철강한 카네기가 최고의 세계 부자가 되었을 때 미국의 500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면담을 시켜서 기록한 그 요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첫째, 분명한 목표가 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는 즉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또 그 목표를 위해서는 항상 마음속으로 그 꿈을 되새기면서 스스로 뭐라 합니까? 그걸 보고 꼭 마음에 새기고 항상 입으로 말로 되새겨야 됩니다. 누구한테도 얘기해야 됩니다. 누구한테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남들은 뭘 하든 간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꼭 써서 사무실, 서재, 또 눈에 보이는데 수첩에 적어 다녀야 합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직원 2명을 채용해가지고 처음에 야후 창립할 때 그 사과괴짝 위에 올라와서 연설을 했답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정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직원 2명 뽑아놓고 연설을 했답니다. 그것도 사과괴짝 위에 올라서, 옛날은 사과괴짝이 아마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몇십 년 전에는 그 나무로 그 판때기, 얇은 판때기로 아마 그 괴짝이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종이로 된 그 박스 괴짝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시청자, 저는 2100년까지 1조 자산 가문을 이루는 목표를 벽에도 써 있고 출입문도 써 있고 제 사무실도 써 있고 뭐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면 우스꽝스럽지만 그 선한 목표를 위해서, 그리고 그 목표를 그냥 제가 돈을 쓰자고 하는 거 아니고요.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때 안 되면 제 아들, 딸 때 될 것이고요. 제 아들, 딸 때 안 되면 제 손자 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손자 작년 11월 4일 날 출생한 정이현, 너무나 예쁘고 귀여운, 이제 배밀이로 미루고 다닙니다. 그 손자 이름으로 3가지 ETF, 미국 탑10 ETF, 타이거 미국 탑10, 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리고 한국 반도체 10종목, FN 반도체 해서 20종목씩 60주 100만원치를 제가 사줬습니다. 증의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오늘부터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유산 헤리테지, 자식의 고통을 나누지 말라. 정신을 상속하라. 정치인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자식이 원수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생전에 삼성 이병철 회장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2가지는 골프와 자식 교육이라고 했다고 한다. 자고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살면 살수록 더욱 그 진가를 느끼게 되는 이 말은 누구나 자식을 기르면서 가슴을 치게 되는 진리다. 오죽하면 부모를 바꾸는 자식은 있어도 자식을 바꾸는 부모는 없다는 말이 생겼을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식 말을 듣고 부모가 변할 수는 있으나 자식을 부모가 바꿀 수가 없답니다. 부모는 자식의 말을 그렇게 중요시 듣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어떨 때는 부모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오죽하면 부모를 바꾸는 자식은 있어도 자식을 바꾸는 부모는 없다. 그만큼 자식을, 나쁜 길로 가는 자식을 선한 길로 옮기게 하기 어렵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것 중에 1위가 바로 성공의 기준을 돈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 정신과 지혜를 상속하라. 게다가 이건 세금도 없다.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이동규의 2줄 칼럼. 자식의 고통을 나누지 말라. 정신을 상속하라. 제가 두고두고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자식이 처음에 큰아들이 카이스트에 갔을 때, 학교에 있을 때 제가 또 글을 써서 남겼고요. 그 전이군요. 둘째 놈 첫 돌에 1984년 4월 29일 날 또 써서 붙여서 현관에 붙여놨습니다. 액자를.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가운을 만들어서 조선일보에 캡슐에 지난 100주년 때 그 보관하면서 또
현관에 붙여놓고 벽에 붙여놓고 애들한테 나눠주고 뭐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번 해서 되지 않습니다. 제가 55년간 교회 다닌다고 제가 변화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 비전 없는 지도자는 비겁해진다. 2024년 5월 15일 수요일 태평로 조선일보 김태원 논설위원회 칼럼입니다. 비전 없는 지도자는 비겁해진다. 19세기 말 조선은 무능하고 가난했다. 조선 멸망의 첫 번째 문을 연 사건이라는 이모군란도 군인 월급이 13개월이나 밀린 게 화근이었다. 군란이 터지기 2달 전 고종과 대관들이 텅 빈 국고를 걱정하는 회의를 열었다. 고종이 걱정하자 의정부 고관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회의입니다, 계책은 오직 전략하는 것뿐이라며 근검 전략을 대책으로 내놨다. 전략은 개인에겐 훌륭한 삶의 태도이겠으나 그것만으로 국가가 번영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종과 신하들은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에겐 목숨을 걸고 추진해야 할 조선의 미래, 즉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함재봉 한국학술연구원장은 저서 한국 사람 만들기에 이 일화를 소개하며 조선의 지도층이 농본사회를 이상으로 삼는 성략 왕도 정치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겠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꿈이 있습니다. 5천만을 금융문맹 탈출로 2010년 10만 불 달성하자고 아침 저녁으로 제가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절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5천만이 금융문맹 탈출을 위해서 뇌수술을 할 정도 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같은 위기를 겪어도 비전이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한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엔 사무라이 칼에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며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을 꿈꾼 사스마 번 지도자들의 비전이 있었다. 이모군란 20년 전인 1862년 사스마와 영국 해군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다. 사스마는 영국 해군의 함포 사격에 불바다가 됐고 패전으로 배상금까지 물어야 했다. 사스마의 리더들은 이 길을 내 피부로 벗어날 생각이 없었다. 영국의 막강한 힘을 목격한 그들은 더 큰 그림을 그렸다. 영국처럼 부강한 나라라는 비전이 생겼다. 자기를 굴복시킨 이들의 군함을 사고 유학생을 보낼 테니 가르쳐 달라고도 했다. 비전은 정치인으로 하여금 사소한 이익에 연하지 않는 위대함을 품게 한다. 몇 해 뒤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며 국가 권력을 손에 넣은 사스마의 리더들은 특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유신 동지들에게도 보상을 바라지 말라고 했다. 사무라이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칼 휴대를 금지했고 경제적 기반이었던 영지까지 내놓게 했다. 자기 희생 없는 리더들은 참으로 비겁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큰 비전을 품은 지도자가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된 나라에서 떵떵거릴 줄 알았던 지주들에게 땅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의 농지개혁 덕에 땅을 갖게 된 농민들의
6.25 때 대한민국 편에 섰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비전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민 손에는 선물을 쥐어주지 않았다. 인기만 구하려 했다면 그랬겠지만 그가 원한 것은 인기가 아니었다. 그랬기에 우리가 지금 고생해서 훗날 자식들 잘 살게 하자며 피와 땀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언제부턴가 이 땅의 정치인들은 선물 못 줘 안달난 산타가 됐다. 여든 야든 퍼주지 못해 안달이다. 국민 손에 25만 원씩 쥐어주자고 하고 남는 쌀을 무조건 수매해 주자고도 한다. 선심해서 비롯됐을 수도 있지만 미래를 위한 비전으로 삼을 수는 없다. 양곡법만 해도 쌀을 무조건 사주는 것은 농민을 돕는 게 아니라 농업 구조조정을 해방하고 차세대 농업을 준비해온 이들의 의욕을 꺾을 우려가 크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의 국가적 사활을 걸고 있다. 매사 느려 터졌다는 일본조차 TSMC 구마모토 공장을 착공 2년도 안 돼 완공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선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토지 보상부터 인허가까지 해결하는 데만 몇 해가 걸린다. 막대한 전기가 필요한 AI 시대에 송전사 하나 놓기가 힘겹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해결에 앞장서야 하지만 감히 국민에게 쓴소리를 하지 못한다. 우리가 정말 이래도 되는가? 훗날 우리 자손들이 잠깐 잘 살다가 별 볼 일 없어진 이 나라 역사를 배우며 지금을 비전 실종시됐다고 하지 않겠는가? 정말 가슴을 쳐야 되고 소름 끼치는 지금의 정치인들의 행태는 참으로 너무나도 부끄럽고 비겁하고 너무 약점만 보고 약점만 지적하고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일개의 참으로 미미한 유튜브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금융문명 탈출로 가장 세계에서 학력이 높고 IQ가 높고 부지런하고 정이 많은 대한민국이 금융문명 탈출하면 누구나 부자 될 수가 있습니다.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첫돌 전부터 단돈 100만 원만 어린이에게 투자해 준다면 펀드나 주식에 사준다면 연 15%만 돼도 60세에 40억이 될 수가 있고 최소한 5억에서 40억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과거 다우지수가 1896년 5월 26일에 만까지 도달하는데 104년, 만에서 2만까지 도달하는데 그 6분의 18년, 2만에서 3만까지 도달하는데 3년 10개월, 이번에 3만에서 4만 도달한 그제까지 약 3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앞으로 4만에서 5년 걸릴 때는 3년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3년 걸릴 겁니다. 그만큼 기계화, 자동화, 디지털화, 인공지능화 하면서 산업이 급속도로 가파르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자산 증식도 그만큼 발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계 조 단위 부자가 이렇게 많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조입니까?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에서도 63조를 현재 기부하고 160조 원의 자본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조 단위는 아니라도 천억이 안 돼도 100억 부자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가장 학력이 높고 머리가 좋고 누구나 실체가 있는 단 100만 원.
유치원 때 안 되면, 아니, 초등학교에, 아니, 첫돌이 안 됐다면 유치원에 200, 초등학교 300, 중학교 400, 고등학교 500, 대학교 600. 학원에 1년만 안 보내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학원에 1년만 안 보내면 됩니다. 그게 그 어린이,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의 부자가 가는 길입니다.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가 실천합시다. 한국 금융문맹 탈출학교 설립하고 노고를 제작하여 특허청에 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1천만을 금융문맹 탈출로 2010년까지 10만 불, 2030년까지 10만 불 달성합시다. 금융문맹 탈출하면 할 수 있는 것, 첫째,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습니다. 셋째, 폭락은 짧고 상승이 깁니다. 넷째,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입니다. 첫돌 100만 원만 주니어 펀드 가입하면 연 10% 복용 시 적용 시 65세 5억, 부부면 10억이 됩니다. 복리의 마법 72법칙에 의하면 70억을 연 10%로 기대하기 때문에 10으로 나누면 7.2년에 원금이 배가 됩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돌 100만 원이 7살에 200, 15살에 400, 22살에 800, 29살에 1600, 36살에 3200, 43살에 6400, 50세 1억 2800, 58세 2억 5600, 65세 5억 1200, 70세 10억 2400, 79세 20억 4800, 86세 40억 9600, 94세 81억 9200, 100세 163억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100만 원이 그렇습니다. 일찍이 적은 돈으로 빨리 투자하는 길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부자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복리의 폭발로 그렇습니다. 인류 최고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핵폭탄이 아니라 복리이며 복리는 인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자 인류 8대 불가사라고 말했습니다. 2009년 워린 버핏이 선물한 복리라는 책을 쓴 임재원, 우영포, 임범준 그 내용을 보면은 1965년 버크셔이 설립될 때 워린 버핏이 한국 어느 기업인에게 1천만 원 투자를 구원했습니다. 마침 운 좋게 투자했습니다. 버크셔에. 그 후 바쁘고 주식에 관심이 없어서 깜바 잊었다가 43년 후에 2008년 잔고정을 떼었더니 거금 401억 1046만 4720원, 누적 수익률 40만 1104.6%, 복리 평균 매년 21.3%. 이것이 복리의 마술입니다.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버먼트 주 시골 리드는 25년간 주유소 한 켠 자동차 수리소에서 수리를 하였고, 은퇴 후 25년 동안 했고요. 은퇴 후 JC 페니 백화점에서 17년 동안이나 바닥을 쓰는 청소부였다. 38세에 방 2개를 구입해서 죽을 때까지 살으셨고 92세에 별세했다. 그런데 도라이션의 국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 시골 자동차 수리공이며 청소부 할아버지가 거금 2014년에 800만 불, 하나 100억이 넘는 큰 거금을 고향 도서관과 병원에 기부했다. 이 책은 돈우 심리학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이분에게 복권을 당첨했는지 유산을 받았는지 어디서 돈을 주우셨는지 모든 사람이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다 이분의 스토리를 확인해 보니까 죽거리만한 월급을 젊었을 때부터 근 60, 70년 동안 꾸준하게 주식을 그냥 사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유했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 금융성과가 지능과 노력에 크게 상관없다. 경기순환, 주식 투자 전략, 차트 분석 필요 없다. 부자 비밀은 주식을 사 모아 닥치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다. 아주 단순합니다. 간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제시해드리는 한국의 1등부터 10등 시가총액, 미국의 1등부터 10등 시가총액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시고요. 제가 매년 1월이 되면은 20종목 중에서 탈락 기업은 탈락시키고 우량 기업은 다시 편입시켜서 매년 20종목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식만 매수하셔도 연 15%는 확실히 기대가 되고요. 제가 마음속으로 기대는 연 30%를 보고 있습니다. 왜? 작년에 평균 근 60%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5%만 기대해도요. 100만 원이 60세 되면 40억이 됩니다. 우리가 워린 버핏은 말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힘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주식 투자는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모두가 정주영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일론 머스크처럼, 빌 게이츠처럼 모두가 창업을 해서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간단한 거, 가장 간단한 것, 위대한 기업, 한국에서 1등부터 시가총액이면 일단은 한국의 최고 기업들 아닙니까? 그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기아차, 네이버, 포스코 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론, 이런 20종목을 골고루 투자하시고요. 미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페이스북, 테슬라, 일라인, 닐리, TSMC, 그리고 버크셔의 이런 20종목에 고르게 투자하시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복잡할 거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워린 버핏은 최고의 수익률, 즉 테마주 이런 거 쫓지 말고 꾸준한 복리 수익률을 하라 그랬습니다. 투자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이렇게 20종목에 투자하면서 세금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ETF로 미국의 탑10,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한국의 반도체 1등부터 10등 바보처럼 단순하게 그냥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 1등부터 10등 그게 투자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ETF로 수익이 한 3분의 2가 나더라도 제가 안전하게 가야 되겠어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는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으로 안타까움을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주식 보유 기간 미국 S&P 500 27.8개월, 홍콩 HSI 지수 27.0개월, 일본 TPX 지수 14.3개월, 중국 SHCOMP 7.4개월, 한국 코스피 4.9개월, 한국 코스닥
1.1개월. 미국은 근 30개월, 홍콩은 보유하는데 우리는 4.9개월 내지 1.1개월. 1.1개월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4.9개월도 투자가 아닙니다. 이건 도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기초적이고 단순해서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타하면 금융기관은 좋겠죠. 수수료가 나오니까. 그리고 잠을 못 잘 겁니다. 제대로. 모든 유튜브나 모든 증권회사 직원들은 뭐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고 뭐 경기가 좋아지고 어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따라해서 어떻게 우리가 따라할 수 미쳐불죠. 시청자 여러분, 니드 할아버지 같이 닥치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다. 워린 버핏도 10년을 보유할 주식은 단 10분도 쳐다보지 마라. 유럽의 투자의 전설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주식 투자는 머리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돈을 번다. 그렇게 갈파했습니다. 오직 땅이나 집이나 모든 주식도 처음에 선택할 때 신중과 신중을 위해서 우량 상품, 땅, 아파트, 주식을 사서 그저 닥치고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면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이 뭐 고향 일산으로 가고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용인으로 가고 뭐 분당을 가고 그러는데 저는 꿋꿋하게 방배동에서 35년째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교통도 좋고 살기 좋고 여러 가지 문화 시설 좋고 저는 조금 외골수 고집 그런 거 좀 있습니다. 한미일 가계의 부동산 금융자산 비율. 한국 2023년 부동산 76%, 금융자산이 24%. 정말 금융자산 24% 이것도 돈 많은 분들을 평균에서 할지 일반인들이 이렇게 안 될 겁니다. 금융자산 일반인이 없습니다. 미국 2023년 부동산은 34%, 금융자산 66%, 정반대입니다. 일본도 1990년 때는 우리처럼 부동산 60%, 금융자산 40%. 현재 일본은 2020년 부동산이 37%, 금융자산 63%, 완전히 역전이 돼서 미국처럼 가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8일 한국은행 발표. 예금에 몰빵한 한국, 주식 펀드에 몰빵한 미국. 한국 현금 46.3%, 주식 펀드 21.8%, 미국 현금 14.9% 고작, 주식 펀드는 49.1%. 한국 유가증권 코스닥 시가총액 2,558조, 한국 전체 금융자산 5,233조 5,128억 원, 가계 잠자는 돈 2,400조 원, 주식펀드 1,141조 20.8%, 연 2,400조 원을 우리 금융자산 시장을 들어오면 연 5%만 해도 전 가구 1년간 300만 원씩 소득이 올라간답니다. 만약 10% 상승한다면 600만 원, 15% 상승한다면 1,000만 원씩 우리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2030년까지 10만 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량 주식에 투자해서 우리 함께 모두가 부자 됩시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일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